네. 지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만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컬렉터 커런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있는, 여기, BJT 성능 지표들에 대해서 이미터 에피션시, 베이스 트랜스포트 벡터 등등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컬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인데, 크게 두 개입니다. 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봐도 컬렉터 단 여기잖아요. 컬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가 두 개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으로 나와 있는데, 2번은, 이거죠. 이미터 쪽에 있던 홀이 인젝션 된 다음에 베이스에서 리컨비네이션 되어서 죽겠지만, 죽지 않은 녀석들만, 여기 일부는 날아갔고요. 살아있는 녀석들이 컬렉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홀인데 2m에서부터 주입이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리컨비네이션을 베이스 안에서 안 한 겁니다. 또 하나 컬렉터 전류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바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왜냐하면 여기 베이스와 컬렉터는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황, 지금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세츄레이션 전류 있죠. PN 아이오드 공부할 때 리버스 바이어스 걸었을 때 I not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컬렉터 단위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이 IC 값을 식으로 써본다면 결국은 요 두 개 성분 있죠. 1번, 2번 두 개 성분을 쓰면 됩니다. 먼저 2번 성분은 여기 I not 대신에 원래 다이오드 이케이션에서 I not saturation current 대신에 정션이 어디 있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뭔 일이에요? 잠깐만요.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앞부분은 여기 일반 성분입니다. 그래서 2m에서 주입된 전류 중에 얼마나 여기 컬렉터까지 왔느냐, 그 알파 DC 성분이죠. 앞에서 커먼 베이스 디스틱 커런트 게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값이 앞에서 IE분의 ICP였었습니다. 이렇게였구나. 맞네. ICP가 여기서 이쪽으로 주입된 홀 전류가 컬렉터까지 들어온 ICP 성분이 얼마인지가 여기 번째 텀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이제 어 이걸 두 번째 줄로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이미 여기 있는 IE 이미터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BJT니까요. 2m에서 컬렉터까지 전류가 흐르는데 그 중간에 베이스 전류가 개입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베이스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노드를 중심으로 IE와 IB와 IC 사이에는 서로 뭐 둘을 더하면 나머지가 하나 나온다는 식의 어, 전류 법칙이라고 하죠.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이게 성립을 할 겁니다. 실제로 2m에서 주입된 전류는 우리가 그 이제 어떤 식의 그 노테이션을 쓰느냐인데 IEEE 컨벤션을 안 쓰고 BL의 선생님이 전통적으로 써오는 전류 컨벤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때 2m의 전류는 IC 더하기 IB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IB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세팅을 했었어요. 2m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IC도 이렇게 나가니까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두 개의 전류의 합과 같다 해서 이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그러면 IE 자리에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IEEE 컨벤션을 썼으니까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썼고 이렇게 식을 두 번째 줄로 전개하고 났더니 좌변에도 IC, 우변에도 IC가 있으니까 IC는 하고 그냥 식을 정리한 겁니다. 알파 DC 넘어왔다가 1 빼기 알파 DC가 다시 분모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한 거고 식을 정리하고 났더니 마지막 줄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이 부분은 이 베타랑 똑같아요. 이게 오른쪽에 한 번 더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알파 DC가 앞에서 I2분의 IC였거든요. I분의 IC였거든요. 그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관계가 금방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빼기 알파 DC분의 알파 DC는 베타랑 베타 DC예요. 베타 DC랑 같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요게 CB 낫이니까 1 빼기 알파 DC로 나누어서 CE 낫 컬렉터하고
2m 사이에 흐르는 세츄레이션 전류 성분으로 바꾸어서 변환한 값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값 자체가 워낙 작아서요. 나중에 무시할 겁니다. 특히 포워드 방향으로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는 현재 트랜지스터 증폭기로 동작해야 되는 모드에서는 이 값은 거의 수치상 작기 때문에 나중에 편의상 IC는 IB의 베타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뭐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펠렉터 커런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식으로 표현했고, 여기 IC는 IB 곱하기 베타. 여기도 보이죠? 그 관계가. 네, 여러 드러나는 게 보일 겁니다. 베타. 그 뒤에 있는 서머리는 뭐, 렉처 노트 BJT 1번 노트에서 했던 얘기들 쭉 정리한 거니까요. 한 번 더 암기하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200번 쓰세요. 빈 종이에. 요 슬라이드 노트 200번 똑같이 옮겨 쓰기 시작하면 한 100번쯤 지날 때 다 외워질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들고 오세요. 나랑 같이 2000번 같이 씁시다. 그러면 외워집니다. 노력을 피나게 하지 않고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길 바란다는 얘기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강의 노트로 들어갑시다. 2번 강의 노트는 여러분 비에레 선생님 책의 챕터 11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챕터 11의 앞부분 위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챕터 11에서 다룰 얘기는 일단은 트랜지스터 해석을 할 겁니다. 이게 BJT, T, 트랜지스터잖아요. 네, 트랜지스터 동작에 대해서 이상적인 트랜지스터 동작을 해석할 겁니다. 이상적이라는 뜻은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는 세 개의 터미널로 구성된 3터미널 디바이스,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말 그대로 저항, 리지스터가 트랜스퍼 하니까요.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흘러가는 이 전류를 이미터 컬렉터 전압에 의한 IEC라고 뭐 굳이 써보면 이게 이런 함수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IEC는 어, F 함수입니다. VEC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제3의 단자에 있는 어떤 성분이면 되는데 BJT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특히 베이스로 입력되는 입력이 되든 나가든 방향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 IB에 의해서 IEC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지 아이디얼하다라고 했으니 VEC에 영향받지 않고 전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걸 한눈에 그리는 회로 모델이 이버스몰 모델입니다. 요거를 공부하면 되고요. 요거 가는 과정에서 베이스가 좁은 경우, 2미터가 좁은 경우 나누어서 중간중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버스 몰 모델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입니다. 하지만 실제 패브리케이션 팹에서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 보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안 이상적인 거를 어떻게 이상적인 모델로 설명합니까? 근데 아이디얼에다가 약간의 그 뭔가 팩터를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리얼한 트랜지스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뭐가 이제 추가됩니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거 선행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모스 FET 현재 많이 쓰고 있죠. 채널이 짧아지면서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합니다. 얘 극복하려고 몇십 년 동안 지금 디바이스 엔지니어들이 노력하고 있고, 뭐 이 결과물이 최근에 GAA-FET라고 하는 3차원 소재, 이 다음으로 뭐 컴플리멘트리 FET, CPET도 나오고 많은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게 숏 채널 이펙트, 작게 만들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함인데요. BJ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모스펫의 숏 채널 이펙트에 정확히 매칭되는 개념인데요. 베이스 위스를 바꾸면서 생기는 일이니 이제 지금쯤 공부를 잘 쫓아온 학생이라면 PMP 다이오드 BJT에서 이 베이스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하는데 이게 디퓨전 랭스하고 베이스의 폭하고 이 둘을 크냐 작냐 싸워가지고 생기는 이슈들입니다. 작게 베이스 위스를 작게 만드는 게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좁으면 그게 또 여기 나오는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요렇게 동작되어야 마땅한 트랜지스터가 마땅하게 동작하지 아이디얼하게 동작하지 않고 리얼리스틱하게 동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얘기로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요 말, 이 장표 소개하는 이 말을 나중에 공부 끝나고 한 번에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눈에 선하게 보이면 공부 다 잘 따라온 겁니다. 이제 하나씩 디테일한 내용 들어가 봅시다. 먼저 노테이션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여기서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봅시다. PMP BJT로 계속 가겠습니다. PMP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빗금친 거는 공필층이 눈으로 봐도 2m 베이스가 공필층이 좁죠. 이쪽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이쪽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니 얘는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는 포워드 액티브 모드의 BJT입니다. 로테이션입니다. P 플러스로 표현된 2m 영역은 요 방향입니다. 결국은 옆에 있던 N에서 전자가 주입되어서 이동해 가는 물리적인 방향을 X축으로 잡았는데 보통 베이스가 중심이 되어서 X라 할 거고요. 그 옆에 오른쪽을 또 다른 축 X 프라임 잡고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X2 프라임 잡을 겁니다. 순서는 보통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X2 프라임 축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입니다. 항상 디플리션 영역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이라고 요것도 뻗어나가고 얘도 디플리션 영역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 경우에 2m의 P형이니까 억셉터가 뭐죠? 저기 뭐예요? 저기 도너보다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N 서브 AE라고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N 서브 E라고 할 겁니다. 2m의 도핑 농도는 뭡니까라고 하면 이게 지금 PMP니까 이 P형 네, 그 도핑 농도 그 자체입니다. 나중에 NPN으로 뒤집게 되면 NPN의 경우에 NE는 NDE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NE의 컨셉이라는 거는 그 반도체 타입의 도핑의 농도다라고 보면 엄밀히 net doping concentration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net doping concentration. 왜냐하면 NE라는 게 이게 NAE지만 사실은 엄밀히 NDE까지 빼야 되겠죠. 여기도 도너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워낙 작으니까 안 쓴 겁니다. 자, 그다음 어, 여기 세 개는 동시에 보면 되는데요. 이게 다 전자죠. 네, 서브스크립트가 N이 붙었으니까 이게 전자에 대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베이스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P형이라고 하는 놀이터에서 전자가 어떻게 가느냐. 항상 PN 다이오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캐리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놀이터는 모조리티 캐리어 관련된 거고 움직이는 그 입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n에서 p로 넘어오니까 n 다 썼고 그거를 dn 타우 n ln은 요 디퓨전 상수 얘는 라이프 타임 ln은 디퓨전 랭스죠. 얘는 당연히 dn 타우 n인 관계일 거고요. 이때 이렇게 n으로만 써둬도 이게 매번 그럼 npn 할 때는 그럼 이거 전부 다 dp 타우 p lp 이렇게 써야 돼요. 이쯤 되면 더 헷갈리는 게 잠깐만요. 이 2m가 P형인데 컬렉터도 P형이니까 여기도 DN이 있고 뭐라? 여기도 DN이 있는데 어느 DN이에요? 너무 헷갈릴 겁니다. 이게 앞서 공부할 때 PN 다이오드만 공부할 때는 DN이라 쓰면 P형 반도체 안에 전자 N 뭐 저기 전자니까 N 이해가 되는데 이게 PMP 하나 더 붙으니까 이제 컬렉터하고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럼 됐어. 앞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관련된 이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이 어디야? 2m지? D, 타우, L이 이렇게 씁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컬렉터 쪽하고 확연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표기를 쓰면 무슨 의미인지 항상 머릿속에 이거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지, PN 접합이지. PN 접합하면 항상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움직임이 전류를 결정한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지난학기에 배웠던 MS 컨택은 모조리티 캐리어 디바이스입니다. MS니까 S가 무슨 타입이냐, N형이냐, P형이냐 여기서 전류의 주도권이 전자냐, 홀이냐가 결판이 났죠. 모조리티 캐리어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되었지만 PN은 항상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움직임입니다. 표기 방법이 무슨 의미인지 오른쪽에 이걸 따로 쓰지 않아도 여기 있는 의미를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베이스랑 뭐 컬렉터는 네, 중원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올 거고 요 축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원점 보세요. 원점이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원래 PN 다이오드 할 때 여기 메탈러지컬 정션을 0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이게 접합이 두 개다 보니까요. 요런 건 이제 아예 까먹으세요. 요 가운데 뭐 어쩌고 저쩌고는 안 할 거고요. 항상 공필층의 엣지에서부터 원점 잡고 세 개의 축으로 놓고 설명한다. 기억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any not인데요. 이게 원래는 NP not이에요. 이 평형이에요. 평형. 평형 상태일 때 P 타입 영역 안에 그렇죠. 2m가 P 타입이죠. 소수 캐리어의 농도, 전자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NP not인데 당연히 이거는 그러면
저기 매스 액션 롤을 써서 이게 NAE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N이라고 했죠. N이분의 NI 스퀘어. 이건 매스 액션 로고예요. 표기가 바꾸어져서 저게 뭐지 하고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설명한 거고 요 NP낫도 생각해보면 컬렉터도 NP낫일 거거든요. 오시면 NP낫이 어느 게 어느 거냐? 이미터 거야 컬렉터 거야 헷갈리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NE낫으로 표현했고 오른쪽은 NC낫입니다. 이게 PMP니까 뭐 베이스 쪽은 사실은 PN낫으로 해도 베이스네하고 알지만 그래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PB낫으로 바꿔서 쓸 예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PB낫의 의미, NC낫의 의미, NE낫의 의미가 무엇인지 PM 다이어드 공부만 단단하게 해두면 그냥 표기 방식의 차이뿐이구나.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적읍시다. PM 다이어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어렵진 않은데 수식을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지 않으면 갑자기 막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식을 한번 정리를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이에 더 복잡한 얘기들 합시다. 여기도 나오는 대로 전류전압, BJT 안에서 전류전압입니다. 그 BJT 안에서 전류전압이니까 이미터 전류는 얼마이고, 베이스 전류는 얼마이고, 컬렉터 전류는 얼마인지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찾아보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좀 짜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거냐면, 1, 2, 3, 요 순서대로 갈 겁니다. 1번을 한번 읽어보면,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풀어요. 각각의 쿼제 뉴트럴 영역이니까 원래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P형 쪽, N형 쪽의 QNR 영역에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풀었었죠. 그 PN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첫 번째 스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고 그 첫 번째 스텝의 최종 결과물은 얘였었어요. 예.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 프로파일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거였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PN 다이오드로 잠깐 돌아가면 델타 PN을 X와 인과한 전압, 델타 NP를 X와 인과한 전압에 대한 함수를 했죠. 뭐 굳이 하자면 얘를 X 프라임 이게는 저기 N형 쪽, 얘는 P형 쪽 QNR이죠. 그래서 축을 두 개로 나누어서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얘 찾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이번에는 PMP 세 개의 영역에서 이쪽 EG QNR이니까 어디인지 느낌이 안 오는 학생에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게 T타입의 2m입니다. 그럼 얘는 N타입의 베이스이고요. 그럼 여기도 공표증이에요. 일부러 좀 넓게 그렸어요. 왼쪽 거보다. 리버스니까. P타입의 컬렉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QNR 영역이니까 어, 여기죠. 여기도 QNR, 여기도 커즈 인트럴 리전, 여기도 QNR.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림 그린 거는 저거예요. 포워드 액티브 모드일 때 그림을 그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있으니까 전자가 와장창 넘어와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 때 이 꼭지점에 이 넘어온 양이 얼마 있냐? 즉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x2 프라임으로 잡기로 했고 여기가 x2 프라임이 0인 지점이죠. 이때 여기 시작되는 점의 농도가 얼마 되느냐는 앞에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연락에 공부한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엑스포넨셜 Q.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VA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이미터하고 베이스의 전압차로 바꿔 쓴 겁니다. 나누기 KT가 되고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 지점의 액세스 캐리어 농도입니다. 특정 지점의 값이고 요게 나중에 여기 소스 캐리어 확산 방정식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을 풀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쓰이는 값이 되겠구나. 꼭 기억날 거. 이렇게 쭉 더가면 x2 프라임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요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0에 수렴할 겁니다. 그죠? 요 값이 의미하는 게 델타 n 2미터 쪽에 x2 프라임이 0인 지점에서의 경계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델타 n1을 x2 프라임에 대해서 써보면 저런 함수일 겁니다. 이제 베이스 쪽도 갑시다. 베이스 쪽은 이제 여기가 P 플러스로 보통 이미터 진하게 높아요. 훨씬 높은 양으로 홀이 쪽으로 주입이 될 거고요. 이때 그 라인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이유가
그 네로 베이스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기억날 겁니다. N형 반도체 쪽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좁게 디퓨전 랭스, 소수 캐리어 디퓨전 랭스보다 훨씬 좁게 설계하면 요 액세스 캐리어 프로파일 자체가 거의 1차 함수가 나온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 직선으로 그랬습니다. 왼편은 충분히 길어서 엑스포넨셜의 함수 모양으로 표현했고요. 자, 이때 요 지점 넘어온 홀의 이니셜 컨디션이 얼마이냐 이것도 앞에서 공부한 대로 ni 스퀘어 네, NB, 이게 NB 낫이겠죠. PB 낫, PB 낫이 될 거고 거기다가 엑스포넨셜의 Q 그다음에 P 2m 베이스 사이 전압이니까 VEB 쓰고 나누기 KT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계 조건입니다. 이쪽 축이 X 쓰기로 했고 여기가 X 이퀄 0입니다. 그래서 X 이퀄 0에서 델타 PB 0인 값이 요 값이 얘입니다. 얘. 이렇게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조금 전에 공부한 PE 나시, PB 나시, 베이스. 됐죠? 그래서 요 커브 자체가 나타내는 게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델타 PB고 X에 대해서 쓸 겁니다. 축이 X. 그 다음, 이러면, 네, 요쪽 PN 접합, 2m 베이스 접합에 대해서 다 썼습니다.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포워드 바이어스 인가되었을 때, 요 값이 얼마인지 앞에서 공부한 수식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냥 뭐 NA 대신에 NP로 바꿔 쓴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뭐 NP라 썼지만 사실 ND였었고요. VEB라 썼지만 PN 다이어드 공부할 때는 VA라고 썼던 게 전부입니다. 뭐 괜히 수식이 복잡해지는 거지 배웠던 거 그대로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공피층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를 봅시다. 색깔을 바꿔서 봅시다.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죠. 그래서 p 다이오드 공부할 때 기억을 따르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액세스 캐리어의 용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이거 이제 델타 P, 이게 P니까 소수 캐리어인 N의 농도가 컬렉터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건데 결국은 여기 수렴하는 요 값은 NC 낫의 평형 상태 값에 도달할 겁니다. 뭐 어쨌건 이말 잘못했 이 델타네 델타니까 결국은 저기 0에 도달할 건데 요 델타 NC 값이 공핍층 인근에서는 네, 안쪽으로 쏙 주입이 되니까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요 커브를 찾아낼 건데 일단은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 이것도 x 프라임이 0일 때라고 했죠. 이렇게 나가는 게 x 프라임 여기 요 값을 굳이 써보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게 NC 낫이 될 거니까 여기는 NC분의 NIST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NC 낫입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QVC P형이 컬렉터니까 VCB 이렇게 잡고 이게 VA죠. T와 N 사이 전압차 나누기 KT 쓰고 빼기 1 하고 바로 닫으면 됩니다. 요렇게 쓴 요 값이 요 지점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파란색 크게 지어놨 경계 조건 시작하는 지점에서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입니다. 그 다음 반대편도 그래야 되겠죠. 요 지점. 요것도 뭐 프로파일은 요걸 따를 겁니다. 요 지점의 값이 얼마이냐는 여기 x가 언제냐 바로 w일 때입니다. 요게 아까 앞에서 잠깐 한 슬라이드 앞으로 가면 요겁니다. 요거 w 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x축의 공핍층의 w입니다. 실제로 여기 베이스에 물리적인 폭이 있을 거거든요. 얘는 WB로 쓸 겁니다. WB하고 W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W는 QNR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WB입니다. 그래서 여기 W라고 썼고 이 지점에서 그 소수 캐리어 농도를 또 구해야 되는데요. 오늘 어디다 쓰냐? 쓸 자리가 잠깐만 지웁시다. 이 지점의 바운더리 컨디션은요. 여기 PB 나시니까 NB분의 NI 제곱을 써주고 여기는 엑스포넨셜의 Q 여기 양단의 전압차니까 VCB 쓰고 나누기 KT하고 빼기 1 바로 닫고 이렇게 쓰는 값이 X 이퀄 W인 지점에서 액세스 캐리어 농도의 어,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 찾았습니다. 자, 1번 스텝 끝났고요. 2번 스텝 갑시다. 2번 스텝은요.
이 p 다이오드 할 때랑 똑같아요. 이제 소수 캐리어,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구했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액세스 캐리어 그래서 어떻게 이동해 가는데 QNR 영역 안에서 전기장은 거의 0이라고 가정하는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의 어썸션 그대로 들고 올 겁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성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린 게 경계 조건 찾은 게 되겠는데요. 보면 일단 IEN 보면 예죠. 여기 전자가 이렇게 2m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니까 전류는 요 방향으로 가죠. IEN. 요겁니다. 요거. IEN. 그럼 그거 풀는 거는 디퓨전 이케이션, 디퓨전 커런트 식에다가 넣으면 되죠. 요 델타 NE가 델타 N이가 얘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델타 N. 요 여기 써놨네요. 요게 요거라 했죠. 요 커브 쉐입 델타 Ne를 넣고 미분 한번 때려서 곧 출발하는 지점에서 기울기 값 넣어가지고 얼마나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에다가 D를 하면 커런 덴서티인데 원래 A가 밑에 있었던 식인데 A를 오른쪽으로 넘긴 겁니다. 네. p 다이오드 공부할 때 두 번째 스텝에 디퓨전 커런트 계산하는 식 그대로 쓴 겁니다. 괜히 표기 방법만 뭐 복잡하게 해둔 겁니다. 그 다음 IEP 봅시다. IEP는 여기 2m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전류 IEP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거니까 x 이퀄 0인 경우 요 지점 있죠. 시뻘겋게 칠한 거 요거. 아까 전에 여기 써놨네요. 요게 경계 조건이고 그거 이용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IEP 했고 그 다음 왼쪽은 다 했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에서 아까 전에 어, 요 조건 쓴 거, 요렇게 넣어온 거, 요게 이제 ICN이 될 거고, 여기 썼습니다. 얘는 델타 NC, 네, 요 기울기를, 요 커브를 가지고 풀어낼 건데, 경계 조건을 x 프라임 이퀄 0, 여기죠, 요 지점, 네, 요 지점, 네, x 프라임 이퀄 0인 지점에서 디퓨전 커런트 계산하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여기 있던 홀도 뭐 리버스 커런트 때 넘어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요거 쓰는 겁니다. 요 경계 조건 쓰는 네, 전류 성분 ICP. 까지입니다. 요 ICP 전류값은 요거죠. 요 방향으로 가는 거죠. ICP. 네. 그죠? ICN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요거 두 개, ICN, IC 나누어서 컬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 ICP, ICN의 합이 될 겁니다. 2m에 흐르는 요렇게 흘러 들어가는 IE를 계산하고 싶으면 결국은 IEP와 IEN 두 가지 전류 성분 있죠. 요 두 가지 방향. 여기 있는 ICP, IEN 요식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IE도 다 구했고 IE는 IP 더하기 IEN일 거고 IC도 다 구했죠. ICP 더하기 ICN. 둘이 구하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IE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커런트니까 베이스 전류도 다 구하는 셈입니다. 위에 두 개만 구하고 나면 IP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스텝. 제가 여기 오른쪽 귀퉁이에 쓴 요 녀석 있죠. 홀 전류와 일렉트론 전류를 합쳐라. 그러면 단자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데 요거잖아요. 요거 내가 방금 쓴 거. IE는 IEP 더하기 IEN. IC는 ICP 더하기 ICN.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홀과 전자가 만들어내는 각각 전류 컴포넌트의 합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까지 밟으면 끝납니다. 대충 BJT에 어떻게 전류 흐르는지 이제 설명을 p 다이오드 지식만 있으면 풀겠구나 하고 각이 나왔는데 잠깐 빠른 속도로 어떻게 구할지 한번 저자의 전략을 봅시다. 2m 영역 해석할 건데 오른쪽 위에 보이죠? 2m 베이스. 뒤에 컬렉터는 지웠습니다. 여기 있는 PM 다이오드만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PM 다이오드 코드 걸렸으니까 N타입에서 전자 넘어서 X2' 방향으로 가겠네. 델타 N이 이거 디퓨전 이케이션이죠.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 나와서 델타 N이 두 번 미분 때렸더니 자기 자신 나오는 그런 방정식 풀면 뭐 이렇게 나오고 전개 조건 써서 어쩌고 저쩌고 풀면 나왔던 거 기억날 겁니다. 컬렉터 쪽 갑시다. 이번에는 2m 지웠어요. 뒤에 베이스하고 컬렉터만 집중해서 이거 리버스 바이스 걸려있댔죠. 어찌되었건 베이스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는 거니까 전자가 베이스에 있던 전자가 컬렉터로 슉 넘어와서 쭉 X1'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때 디퓨전 이케이션 델타 NC 두 번 미분하면 저기 자신 NC 나오죠 여기. 제너럴 솔루션 쓰고 여기 A1, A2 개수 찾기 위해서 경계 조건 쓰고 경계 조건 느낌 오죠?
x 프라임 이꼴 0천 지점 아까 했죠, 이거. 대입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식을 풀면 답이 어떻게든 나오겠구나. 대충 나옵니다. 자, 이러고 나면 베이스는, 이거는 네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p&N을 해석할 때 그 컨셉입니다. 양측에서 다 넘어오죠. 여기서도 넘어오고 여기서도 넘어오니까 분명히 델타 NB를 두 번 미분하면 이게 못하나요? PB입니다. PB 고치세요. 델타 PB 두 번 미분하면 네, 자기 자신 나오는 소스테리오 확산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 나오는데 여기는 재미나게도 경계 조건이 유한한 값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개 이용해서 풀면 네로 베이스 p 앤 다이오드 공부할 때처럼 뭐 이상하게 복잡하게 나오고 저거를 결국 하이퍼 사인을 써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 결국 걔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야 디퓨전 커런트가 나오니까 미분을 하이퍼 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 코사인 나온다는 얘기도 앞서 했었었고 걔를 이용하면 IEP, ICP 다 구할 수 있고 IEN 다 구할 수 있다. 해서 요거 이제 스텝 3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EN과 IEP도 하면 IE 나오겠죠? ICP랑 ICN 나오면 IC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대어4 밑에 있는 두 줄. 저거 찾기 위해서 뭐 요런 슬라이드를 쭉 거쳐올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쭉 거쳐오면 마지막 최종 단계 두 개의 전류식을 얻습니다. 식을 한번 감상해 보면 와, 저걸 어떻게 외우나 싶지만 외워서 시험 친다고 하면 다 외웁니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그 베이스가 굉장히 좁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하면 보이듯이 이거 p 다이오드 네로 베이스 할 때 썼던 그겁니다.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 어떻게 극한값이 나오는지 미적분학 책에 있는 걸 들고 들어와서 식을 쓰면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 베이스 안에서 뭐 이렇게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감마값, 알파값, 베타값을 트랜지스터 설계할 때 쓰는 디퓨전 상수, 디퓨전 랭스, 도핑 컨센트레이션,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의 값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공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소자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BJT의 성능 지표 값을 결판짓는 퍼포먼스 파라미터를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걔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게 그럼 결국은 이 트랜지스터니까 출력단의 전압을 X축에 두고 출력단의 전력을 Y축에 두고 출력 아웃풋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그럼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야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식을 넣어 쓸 수 있겠네 해서 나오는 게 이거 스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IC 방금 맞죠? 대어포하고 두 개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 두 개 이용해서 야 트랜지스터는 결국은 야 전압하고 전류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쓴 다음에 얘를 좀 구체화해서 어떻게 회로식으로 만들지 이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보세요. 감상해 보세요. 오, 이거 다이오드고. 오, 이거 회로 이론은 책에 나오는 커런트 소스. 오, 이거 네 개 성분으로 BJT라고 하는 녀석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회로 해석할 때 이렇게 생겨먹은 트랜지스터가 박혀 있으면 뭐 저항도 달고 전류원도 달고 뭐 캐패시터도 있고 뭐가 됐건 이런 형태로 회로가 그려져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때려 넣고 다이오드하고 전류원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러면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리니어 서킷 어널리시스 있죠. 선형 회로로. 얘는 분명히 비선형 소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형 소자 성분을 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선형 성분이 있죠. 다이오드라고 하는. 하지만 얘도 뭐 컨스턴트 커런트 드롭 되는 모델로 바꿔서 써도 되고요. 이러면 이제 회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걸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손으로 해보지만 컴퓨터는 이걸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연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툴입니다. 스파이스를 우리는 쓰고 있지만 스파이스 내부를 들여다본 적이 없죠. 라이브러리 파일 갖다 넣어놓고 회로 그려서 그냥 여기 노드에 전압 얼마야, 전류 얼마야 하고 버튼만 누르면 컴퓨터가 동작시켜주지만 지금 여기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스파이스 안에 도대체 BJT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는 어떻게 모델링 되어서 나오는지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베이스리스 모듈레이션 얘기는 이제 좀 결이 다른 이제 모스펫의 숏 채널 이펙트 얘기라서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진도를 나갈 건데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빠른 속도로 뭐 배울 건지 먼저 설명을 한 이유는 이 게임 플랜을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저자는 뭘 하려고 생각한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번에 빠르게 좀 스키밍하면서 봤습니다. 머리를 잠깐 식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IV 커브 계산하는 걸 봐봅시다. 이제 머리를 잠깐 식혔을 테니까 각 영역별로 2미터 영역에 대한 해석, 뒤이어서 컬렉터 영역에 대한 해석, 마지막으로 베이스 영역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자, 2미터부터 봅시다. PMP니까요. PMP에서 그 컬렉터는 이제 있기 위해서 잘라서 그림에 지웠고 PN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X축일 거고, 요거는 X2 프라임인데 X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집중할 겁니다. 이게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니까 N에서 전자가 넘어와서 이 전자가 디퓨전 되어서 어떻게 가느냐를 볼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 되어서 가는 방정식, 여기 보이죠? 델타 NE입니다. 네, 2미터에 들어온 전자가 얼마나 평형 상태 대비 넘쳐났느냐. 델타 NE를 X2 프라임 축에 대해서 풀어내겠죠. 풀어낸 다음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방정식에 넣고 이게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이니까 풀면 요런 일반해의 꼴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A1, A2를 찾으려면 경계 조건 두 개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X2 프라임이 0인 이 지점이겠죠. 네, 이 지점, 요 지점에서 델타 NE가 얼마인지는 앞서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한대까지 가면 엑세스 캐리어 농도는 결국은 0에 수렴할 겁니다. 평형에 도달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경계 조건을 여기 대입해서 A1, A2를 푸는 과정입니다. 푸는 건 여러분 손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 뭐 맡길 것도 없이 이거 그냥 P&D도 공부할 때 그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하나 날라갈 거죠. A2 날라가고 얘만 남고 그게 이게 들어가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식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이케이션 유도할 때 이 완성된 걸 결국은 디퓨전 이케이션 식, 아니 디퓨전 커런트 계산하는 식에 넣죠. 미분하고 앞에다가 Q랑 디퓨전 상수 곱하고 이건 단면 전류라서 단면적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공부했고 요거 미분해서 프라임 값에 0 넣으면 됩니다. 미분하는 건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요 마이너스 L2분의 1이 있고 앞으로 툭 나오고 요 마이너스랑 요 위에 있는 요 마이너스랑 없어지고 L2분의 1이 여기 살아있는 거 보일 겁니다. 나머지 QAD는 QAD 살아있고 그다음에 요거 상수니까 나오고 얘는 2'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기어 나오고 이 혼자 남았을 텐데 2'에 0을 넣으니까 엑스포넨셜 0승 곱하기 1 네, 흔적도 없이 여기 뒤에 있는 거 보일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IEN 구했습니다. 2미터 쪽에 커런트 컴포넌트 중에 하나 베이스에 있던 전자가 넘어와서 2미터 전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IEN을 식으로 구성해냈습니다. 됐고 컬렉터 컬렉터니까 네, 컬렉터 쪽만 우측 상단에 그림 그렸습니다. 여기를 x 프라임이 0인 지점이고 나아가는 방향, 디플리션 영역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축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온 전자가 P형 반도체 안에 어떻게 가냐? 항상 소수 캐리어죠 보면. 그래서 델타 N 서브 C입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를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에 놓고 풀면 네, 자기 자신 미분,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해를 가지죠. 자, 이때 A1, A2 계수를 풀어야 되니까 경계 조건 뭐지? 하면 이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에서는 델타 값은 결국 0으로 갈 거고, 0인 지점 경계 조건이죠. 디플리션 영역 엣지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풀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대입해 보면 여기 더하기인 요 놈은 요 앞에 계수가 0이 돼야 될 거고요. 네, 요 A1은 요 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고 그 다음 단계는 네, 이 델타 NC를 이용해서 디퓨전 커런트 구하면 되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요 위에 있는 거 미분 X 프라임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LC분의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LC분의 1 여기 흔적 남아있고 QADC 여기 남아있고 그다음에 요 X 프라임이 0 나니까 이게 전체는 1 될 거고 요 앞에 있는 놈만 쭉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컬렉터 쪽에 ICN 성분도 구했습니다. 네, N이 들어간 이유는 베이스에서 넘어온 전자, 이게 흐름입니다. 컬렉터까지 했고 이제 베이스로 갑시다. 베이스는 이게 좌우에 이게 샌드위치 형태로 묶여 있으니까요. 양쪽을 좀 다 봐야 됩니다. 측건 근데 이 이미터 쪽을 P뿔뿔이고 컬렉터는 연하게 도핑이 되어서요. 요렇게 넘어온 홀이 베이스를 좀 좁게 설계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서 계속 넘어가는 흐름일 겁니다. 어쨌건 이 베이스 영역 안에 소수 캐리어는 이게 N타입이니까 홀일 거고 이게 베이스 안에서 얼마나 있느냐 델타 PB를 X축에 대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네, 델타 PB를 X에 대한 함수로 썼을 때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 튀어나오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풀면 일반에는 이 모양이고 A1, A2만 구하면 됩니다. 앞서 본 두 가지 해석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경계 조건으로 x가 0일 때도 있고 x가 w일 때입니다. 이게 한쪽이 무한대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PNP니까 가운데에는 양쪽에 저기 샌드위치 되어 있는 구조라서 경계 조건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구했잖아요. 0인 지점, W인 지점에서 델타 PB가 얼마씩 나오는지는 요거는 저기 2m 베이스의 VEB 이거에 의해 결판 날 거고 요 녀석은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있는 컬렉터 베이스 쪽 정션인데 이게 리버스 걸려 있는 거가 차이가 나는 거지 뭐 값이 음이라는 거지 뭐 시계 모양은 똑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식들 보세요. 네, 시계 모양이 요것만 다르고 이퀘이션의 포맷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요 위에 대입을 하면 한쪽이 이게 앞서 컬렉터랑 이미터 영역 해석할 때는 둘 중에 한 놈이 0이었기 때문에 무한대 넣었을 때 A1, A2 중에 한 놈이 깔끔하게 사라져서 이퀘이션이 심플했는데 지금은 복잡할 겁니다. 요거는 네로 베이스 PN 다이오드 해석할 때 이미 연습을 했었고 저렇게 두 개를 넣으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좀 단순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식의 이퀘이션을 많이 쳐다보면 요 지수함수 위에 마이너스 빼고 여기 플러스죠. 동그라미 친 거를 보면 되게 닮아 있죠. 요 밑에도 세모 하면 앞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빼기예요. 요게 시사하는 바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대로 요 모양입니다. 엑스포넨셜의 똑같은 돌아갔어요. 엑스포넨셜의 x 빼기 엑스포넨 빼기 x 요런 형태입니다. 물론 뭐 2분의 1 나누는 거는 상수니까 뭐 이처럼 앞에 2를 곱하면 되겠죠. 어쨌건 요 형태가 하이퍼사인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얻은 델타 PB 식을 요렇게 요렇게 쓴 얘를 하이퍼사인의 형태로 나누어서 바꿔 변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식의 닮은 모양을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하이퍼사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하이퍼사인을 씁니까? 라고 물으면 결국은 델타 PB가 들어가서 이걸 미분을 때려갖고 디퓨전 커런트 값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베이스 전류를 알아내거든요. 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으로 하이퍼사인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럼 하이퍼사인 미분하면 뭔데요? 하이퍼사인을 이렇게 미분을 한번 때리면 뭐가 나오냐? 하이퍼코사인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시계 모양을 유심히 요두 줄, 내가 지금 진하게 칠한 여기 위를 보세요. 이거 빼기죠? 더하기예요. 왜 이거지? 이 식을 보면 더하기 빼기만 달라요. 그죠? 한 번 미분을 했는데 더하기 빼기만 달라요. 이건 뭐 그냥 엑스포넨셜 미분하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건데 요거를 그럼 결국 하이퍼사인은 미분하면 하이퍼코사인이 나오는구나 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의 식으로 델타 PB식 쫙 쓰고요. 이제 구해야 됩니다. IEP 구합시다. 요렇게 홀이 넘어와서 흘러가는 요 IEP 구하려면 x 이퀄 0인 지점에서 델타 PB 기울어진 정도에 의해서 디퓨전 커런트 나올 겁니다. 자, 요거를 요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위에 있는 요 미분 관계식을 이용하면 대단히 편합니다. 그죠? 네, 눈에 이해될 겁니다. 요거 미분할 때요. 요 밑에 건 상수예요. 요 x 여기 있는 x.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x. 밑에 거 분모도 미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얘는 그냥 여기 있잖아요. 뭐. 요 그대로 땡겨 내려오잖아요. 상수고
요 X 미분하면 되니까 하이퍼 썸띵이니까 하이퍼 미분하면 하이퍼 코사인 나오고 안에 거 요거 또 미분 한 번 더 해야 되죠. 마이너스 LB분의 1 튀어나올 겁니다. 저기 있네요. LB분의 1 흔적 남아있고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 다음에 x 이퀄 0을 넣었으니까 하이퍼 사인에다가 x 이퀄 0 넣으면 여기가 0이 들어가는 셈이 되니까 네,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미분해서 얻어진 식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ICP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다 홀이 또 이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테니 그 흐름인 ICP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경계 조건이 x 이퀄 w인 지점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x 이퀄 w인 값으로 대입을 델타 PB를 미분합니다. 이 위에 있는 요 식을 위에서 다시 엄밀히 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 하고 x 자리에 w를 넣으시라. 이렇게 하면 식 모양이 또 이렇게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됐다. 이제 각 영역별로 전류 성분 다 구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의 목표는 결국은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의 각 단자별로 얼마의 전류가 흐르느냐, 즉 IE는 얼마예요, IC는 얼마예요, IB는 얼마예요, 이 얘기입니다. IB부터 얘기하면 IB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2미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베이스와 컬렉터를 통해 빠져나온다. 이런 컨벤션을 쓰기로 했으니 뭐 이 두 개만 알면 한 개 아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았기 때문에 IB는 IE에서 IC 빼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정답이 있죠. 여기서 그 밑에 있는 이놈을 빼면 됩니다. 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지만 쓰면 됩니다. 됐고. 그래서 I하고 IC만 구하면 되는데 I는 뭐지? 라고 하면 2미터의 전류를 구성하는 성분은 전자의 흐름과 홀에 의한 흐름입니다. 앞에서 두 개 구한 거 있잖아요. 예, 갖고 와서 둘이 더하면 됩니다. 실제 여기 더한 결과만 쓴 겁니다.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 있죠. VEB 요 텀에다가 앞부분 세모 합쳐 쓴 겁니다. 세모 여기 합친 겁니다. 됐죠? 텀 있고 식 정리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식만 지저분해 보일 뿐입니다. 컬렉터 커런트 역시 홀과 전자에 의한 흐름이니까 둘이 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BJT 터미널 커런트까지 했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게 BJT라는 게 결국은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베이스를 좀 좁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밑에 잠깐 그려본 PNP니까요. 결국 2미터에서 홀이 들어가서 얘가 죽지 않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영역을 좁게 설계해서 이 안에서 리컨비네이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JT 중에 트랜지스터답게 특히 아날로그 집적 회로에 널리 쓰이는 BJT가 좀 회로 성능 향상에 보탬이 되는 소자 설계를 하자면 단언코 네로 베이스를 가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in practice죠.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칩들을 까보면 BJT의 그 성능을 극대화한다라는 건 BJT가 아날로그 회로에 가면 보통 앰플리파이어, 증폭기 활용이 가장 많고 증폭기의 핵심 성능 지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개인의 값, 증폭률이 얼마나 좋으냐이니까요. 증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BJT의 요 성분입니다. 디퓨전 그 베이스 안에서 2미터에서 방출된 H 플러스가 컬렉터까지만 잘 가게 하자.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베타 값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조건이 필요하고 요걸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인데 여기 있는 0과 W인데 요 W의 값 자체가 홀이 여기 들어오면 이게 N타입이니까 그 소수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죠. LB라고. 이게 원래는 P 베이스가 되겠네요. PNP인 경우에요. 그죠? MPN이 있으면 LNB가 되겠죠. 근데 이러면 맨날 헷갈리니까 그냥 LB라 쓰고 항상 머릿속에 이게 N형이면 소수 캐리어. 이게 뭐 N타입이니까 소수 캐리어 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럴 때 이 W가 리콤비네이션이 최소화되려면 홀이 들어와서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이동하는 평균 거리의 개념인 LB보다 이렇게 좁게 설계하면 됩니다. 이게 설계의 핵심. 그래서 W를 LB보다 좁게 설계하라. 이때 W는
물리적인 베이스의 길이 WB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커제 뉴트럴 영역의 폭입니다. 그래서 W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W가 LB보다 좁게 설계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한다면, 델타 PB 이케이션 돌아갑시다. 델타 PB가 어디 있냐? 여기 봅시다. 델타 PB에서 요거 W하고 이게 LB가 보일 겁니다. 이때 W가 LB보다 월등히 작게 되면 요 내부의 값이 어떻게 되냐인데 요 밑에만 보세요. W가 LB보다 월등히 작다는 건 요 안의 값이 0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이퍼 사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미적분에 크게 나옵니다. 요게 되게 작으면 1보다 훨씬 작은 0에 하여튼 작으면 안에 거 그냥 튀어나오면 돼요. 하이퍼 코사인은 안에 거 그냥 튀어나오면 안 되고 제곱해서 2로 나올 거예요. 이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걔를 써보자는 겁니다. 그럼 네로 베이스니까 델타 PB 이케이션을 앞서 뭐 하이퍼사인 들어간 그 복잡한 식을 요 위에 있는 극한의 값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튀어나옵니다. 하이퍼가 다 날라갑니다. 근데 쓰고 봤더니 우와 일치함수네. 그죠? 요 얘기를 네로 베이스 PN 다이오드에서도 했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럼 자 여기까지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배웠던 BJT 성능 지표하죠. 퍼포먼스 파라들 있죠. 감마, 알파, 베타. 요거 네 가지 성분 중에 트랜스포트 그 이미션 베이스 트랜스포트 벡터였죠. 이건 커먼 베이스 DC 커런트 게임이고. 네.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전류값으로 표현했죠.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베타 DC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IB분의 IC, IB분의 IC가 나도 헷갈린다. 확인해 봅시다. 베타만 해도 IB분의 IC 맞네. 요렇게 썼잖아요. 얘를 다 구했잖아요, 앞에서. IC, IB, 터미널 이퀘이션을 다, 터미널 커런트에 방정식을 다 구했으니까 넣고 계산하자는 겁니다. 계산을 할 때 요 어썸션을 써서 저자가 이 식들을 유도했는데 첫 번째는 네, 늘 해오던 대로 이미터 베이스 그러니까 그냥 이미터 정션이라 간단히 부르기로 했죠. 뭐 포워드 바이어스 걸리고요. 컬렉터랑 베이스는 리버스 걸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액티브 모드일 때 BJT 성능 지표를 보자는 거고 또 하나는 요겁니다. 네로 베이스 컨디션은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BJT의 성능 지표들을 소자 파라미터랑 연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쓴 겁니다. 이거식 유도면 완전 생 수학이에요. 그냥 놓고 대입해가지고 지울 거 지우고 살릴 거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한 식이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에 나 코멘트 할게 얘입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얘는 LE라고 돼 있는데 LE의 의미는 이미터의 디퓨전 랭스잖아요. 근데 걔를 WE 프라임으로 바꾸자라고 해놓고 이 WE 프라임이 뭐냐? LE보다 월등히 작은 겁니다. 이게 WB하고 B의 컨셉이 베이스의 물리적인 두께라고 했잖아요. 그럼 WE는 그 X 프라임 축이니까 이게 하나 찍어 놓은 거고요. 결국은 2m의 물리적인 폭이에요. 근데 2m의 물리적인 폭이 디퓨전 랭스보다 작으니까 2m도 엄청 좁게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 2m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실제 트랜지스터 이거 BJT 설계할 때 보면요. 2m를 이렇게 이 웨이퍼 두께예요. 웨이퍼 이 단면인데 2m를 이렇게 좁게 설계하고 베이스가 이 바깥쪽에 붙습니다. 이것도 되게 좁게 설계. 그러니까 실제로는 쉘로우죠. 얇게 설계해요. 이 표면에서부터 깊이 방향이니까. 이것도 2m도 보통은 되게 얇게, 그러니까 좁게 설계하거든요. 이게 수직 방향으로 놓고 보면 2m 이 두께도 폭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경우에 마지막 요것만 여기입니다. 아, 요 베타 값을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풀 이케이션으로 푼 건데 실제 요 W는 그거예요. 베이스의 QNR 영역입니다. 이거보다 좁게 설계하기로 했잖아요. 요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심지어 제곱까지 돼 있으니까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요 알파 DC에도 이거 사실은 거의 안 씁니다. 0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요 이케이션 어떻게 근사를 하자면, 여기 다 0이니까, 분모에 분모에 있는 놈을 분자로 끌어올리는 참. 식을 써보면 ni 옆에다 쓸게요. 여기다 씁시다. 쓰면 ni의 제곱분에 nib의 제곱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ni는 앞으로 끄집어낼 거고요. 뒤에 거만 남기면 denb w 그다음에 db ne LA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또 보일 겁니다. 요 LE 요거를 나중에 WE 프라임으로 바꿔 쓰는 일들도 생길 겁니다. 언제요? 이미터를 좁게 설계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이거 날려도 돼요. 네로 베이스가 충분히 잘 설계가 되면 요 밑에 있는 요 성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잠깐 꺼낸 겁니다. 이제 ETF 퍼포먼스 파라미터까지 했고요. 아니 거의 다 됐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버스 몰 모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다음 주인데 연결돼서 다음 시간에 이버스 몰 모델 보고 BJT의 이제 난 아이디어란 특성 첫 번째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에 대한 얘기로 진도를 또 나가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